네, SPI 고병기 콘텐츠 에이터입니다. K리치 위클리 시작하겠습니다. 김시목 에이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주 시황부터 한번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K리치 위클리 시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지난주는 일단 미국 FOMC가 한국 시간으로 2일 오전에 있었죠. 그래서 발표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 전과 후로 지난주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잖아요. 이건 사실 예정된 수순인데 이게 시장에서 주목했던 건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나왔던 키워드 두 가지는 두어 번의 금리 상승 그리고 디플레이션, 요 두 키워드를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고점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 이제 금리 천장이 이제 막혔냐 열렸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발언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이거를 약간 어느 정도 고점이 보인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국내외 증시뿐만이 아니라 리츠 시장도 2일에는 상당히 상승한 채로 이제 그 날을 종료를 했고,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 초반에 좀 증시가 좀 안 좋아가지고 하락폭이 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폭을 좀 만회하는 선에서 이제 한 주가 마감됐는데, 지난주 상장 리츠 시장은 0.52% 정도 하락했던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올해 초에 계속 상승하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큰 수치는 아니지만 0.15% 정도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리츠 AMC 분들이나 주식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은 단적으로 이 리츠를 예로 들면 이제 3,000원대 작년 10월에 있었던 리츠 같은 경우는 만약에 4,000원 정도로 상승했으면은 이게 단순하게 숫자상으로도 거의 30% 이상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리츠별로 특별한 이슈는 있었나요? 개별 종목별로? 크게 보면은 한 주 전에 올랐던 종목들이 지난주에 좀 떨어지고, 또 반대로 이제 떨어졌던 종목이 오르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이게 하락폭을 보면 KB스타리츠가 가장 크거든요. 한 4% 정도 하락한 걸로 나오는데, 일전에 기사로도 얘기했지만 이게 KB스타리츠 같은 경우가 1월 배당 리츠다 보니까 30일과 31일에 하락폭이 상당히 배당락 걸린 그 날에 하락률이 상당히 컸던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KB스타리츠 같은 경우는 1월에 거의 10% 가까이 한 달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이 상승폭을 감안하면은 되게 큰 영향은 아니지 않나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에 상장할 리츠 있잖아요. 네. 올해 상장할 리츠 네. 여러 이제 리츠가 상장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네. 올해 좀 가능해 보이는 게 삼성 FN 리츠, 하나 리츠 정도라고 보는데, 네. 이 리츠가 원래 이제 3월, 4월 정도에 상장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현재는 이들이 계획하는 대로 가고 있고, 근데 당장의 변수는 이제 2월에 그 감독원에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텐데, 여기서 이제 금융 당국에서 예정대로 효력 발생을 시켜주고 승인을 시켜주면은 말씀하신 대로 3월 초와 3월 중순에 시작되는 공모 절차 돌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죠. 근데 감독원 이슈가 있고, 그리고 공모 과정에서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요인 모두 다 이들의 의지를 감안하면은 의지나 아니면 감독원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하나리츠, 삼성리츠 같은 경우는 되게 대기업 계열의 리츠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상대적으로 작은 리츠들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공모 결과는 봐야 되겠죠. 네네. 네. 네. 그리고 지난주 보고서나 이렇게 인용하셨는데, 네. 삼성증권 보고서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경재 연구원님은 리츠 시장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김은기 연구원님을 비롯해서 그 이경재 연구원 외에 두 분이 같이 네네. 작성한 보고서인데, 저도 주말에 좀
보니까 이게 임은기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채권 쪽 ML도 오래 하셨고 원래 이쪽 자본시장 쪽에서는 좀 알려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보고서 내용만 보면은 리츠 시장도 이제는 뭐 차입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다변화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핵심인데 제가 뭐 저희 위클리에 언급했던 거는 녹색 자금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녹색 자금 말고 다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기사로도 많이 다뤘었고 해서 이제 녹색 자금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보고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심플하게 보면 ESG랑도 다 있는 거고 이제 미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녹색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차입하는 리츠들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잖아요 아직은. 네. 그래서 이게 뭐 녹색 자금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안 드렸는데 쉽게 보면은 뭐 그린본드, 그린론처럼 이게 뭐 포트폴리오에 친환경 그 자산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친환경 자산을 전환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 두 개 다 이제 녹색 자금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커져야 되고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하반기처럼 이제 차입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 이게 뭐 녹색 자금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차입 그 비클에 비해서는 훨씬 더 투자 수요도 견고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낸 거죠. 일본 사례를 이렇게 들었는데 뭐 사실 싱가포르 리츠들도 최근에 이런 ESG 성격의 어떤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고요. 한국도 뭐 지금 당장은 사실은 뭐 그 ESG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렵지만 좀 이런 게 이제 시장이 개선되면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어떤 금융시장 추세를 보면 그렇게 그렇죠. 이게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리츠 외에 이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 녹색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ESG 채권이 상당히 발행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리츠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은 리츠 쪽도 뭐 SK나 롯데 같이 좀 약간 큰 대기업 계열의 리츠들에서부터 먼저 이게 시작이 돼서 물꼬를 트지 않을까. 당장은 어렵겠지만. 연초에 좀 리츠 시장이 조용한 느낌인데 그 리츠들 뭐 자산 편입이나 이런 것들 작년에 하다가 안 된 것도 있었잖아요. 뭐 매각도 그렇고 그런 것들 좀 요즘 뭐 동향이나 좀 새로운 소식은 없나요?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용산에 있는 자산을 사고 팔려고 했었는데 그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저도 뭐 지난주에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취재를 잠깐 깊게는 아니고 한 적이 있는데 뭐 작년 말에 이제 그 위협 대상자랑 협상을 하다가 깨진 이후에 새로운 원매자를 구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크게 진전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리츠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부동산 딜 같은 경우도 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곳들이 많진 않잖아요. 제한적이다 보니까 리츠 자산 편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자산 편입 측면 말고 이제 뭐 증자라던가 자본확충이라던가 차입이 필요한 곳들은 계속해서 특히 이제 유형증자 같은 경우는 저희 기사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주주 뭐 핵심 주주라던가 아니면 IR 통해 가지고 소통을 시작하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 K리츠 클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번 주에 이 하나리츠죠. 하나리츠 뭐 담당 본부장과 함께 이제 팟캐스트를 한번 녹음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장 앞두고 뭐 상장 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 운용할 생각인지 이런 질문들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하나리츠에 대한 궁금하신 분도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반영을 해서 저희 이제 한 수요일 정도 녹음이 예정돼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